그러면 그 국내 주식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그 미국 주식을 좀 강조해 주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국내에서 좀 이렇게 주목해야 할 만한 섹터나 혹시 그런 기업들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올해 3분기 미국 증시 반등 구간에서 후행적으로 한국 증시 역시 뒤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속성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수출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역시 개선되는 조짐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도체 가격이 연초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결국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야 아마 한국 증시는 좀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국내 투자에 하신다고 하면 딱 두 가지. 첫 번째 수출 증가율, 그리고 두 번째는 DRAM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지 여부. 요것만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 때 한국 증시 많이 떨어졌죠. 근데 한국 증시는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쳤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국 증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쯤 투자를 하시면 9월 FOMC 이전까지 좀 가지고 계셨다가 그때 이제 4분기 좀 증시가 흔들리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미리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좀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투자를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좀 투자를 임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1년이 아니라 저는 뭐 한 3년 이상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선도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선후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길게 좀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한국 산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어차피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렇게 네 개는 꼭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이렇게 주목을 LG 화학이에요. N소리 아니고. 이제 이름 바뀌었죠. 네. 그리고 거기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요.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는 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과 한국, 중국 과거 조선을 주도했던 일본이 한국에 뺏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중국에 뺏겨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중국으로 그래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잘했죠. 사실은 삼성전자 한 회사의 투자로 그치는 일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발판이 되어줬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투자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과거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반도체와 틀려서 이 R&D, 연구개발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제는 한 기업이 인수하려고 해도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M&A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를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가감한 투자 아니면 어떤 기업들을 인수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과거처럼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래도 성장이라는 게 담보된 미국 투자 이제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좀 미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한국 증시는 이제 과거의 패턴 과거에 보면 박스피라고 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은 계속 올라갔을 때 약간 그런 주가의 패턴들도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국내보다는 좀 미국 투자를 우선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좋은 산업과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 놓으시면 어찌됐든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커진다.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투자에 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떨어질 때 사셔야 되는데 항상 올라갈 때 사셨던 비싸게 사서. 부분들.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는 가감 않게 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비싸게 살 때는 이거 그 어차피 3년 5년 다 들고 있을 건데 지금 사도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심리로 샀는데 네. 지금 한 6개월 1년 우리나라 주식 한 1년 6개월 떨어지니까 너무 맞아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또 그 사셨던 그 가격대로 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마 그런 고민이 좀 드실 때는 항상 그 코스피 지수 아니면 S&P 500 지수 같은 차트를 길게 시계를 해놓고 한번 보신다고 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항상 이기는 극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는 또 항상 보지 못했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시면 사셨던 가격으로는 좀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는 평생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미국 주식에 네네. 조금 더 그렇죠. 방점을 둬서 투자를 네. 하면 좋은 네.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과 한국을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 배분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뭐 한 6대4, 7대3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8대2, 9대1? 7대3 아니면 6대4가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할 때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비율이라서 뭐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약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약간 가치주 성격이 있는 기업들 약간 그렇게 나눠서 좀 투자를 미국에서도 그렇게 또 섞고 예. 아마 이제 권역 국가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사실 신흥국 증시는 통화가치 약세 또 자금 유출 압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올릴 때는 사실 신흥국 투자를 좀 안 하는 게 사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비중을 한 80% 정도까지 해놓고 나머지 20% 정도를 저는 신흥국 내에서 중국 투자를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국을 좋게 보는 이유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중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올해는 중국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증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꺼내들기 때문에. 부양 정책.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경제 지표는 지금도 좋지는 않지만 증시가 올라갔던 그 배경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유인책을 꺼내들 거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올해 10월에는 이제 제20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진핑 3연임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5.5%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공격적인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좀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 좀 사놓으시면 아마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이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소비 그리고 이제 클린 기술 내에서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ESG 관련된 테마로 좀 투자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국내 주식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LG 엔솔,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요 정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여기서 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카카오는 욕도 많이 먹는데 요즘에 카카오 진짜 이미지 안 좋고 그 영상이 올라가면 악플이 그렇게 달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카카오를 많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니까 주가도 그렇긴 한데 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많아서 근데 여기 네이버 카카오를 좀 꼽아주셔서 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단연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감만 투자하셔도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5개 기업만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이에요. 지금 국내 기업들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보면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겹치지 않아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알파벳 같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카카오가 뭐 욕은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지금의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이 상당히 빠른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돈을 좀 더
지금보다 많이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마갓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들의 과거 실적 추이랑 주가를 보면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때 주가도 사실은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와 내년도 실적을 보면 올해 내년도 계속 개선됩니다. 결국 지금처럼 미국 기술주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역방상의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또 답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도 보면 제가 언급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고 물론 이제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알죠. 샀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손실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주가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달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꾸준하게 사 모아 가진다고 하면 결국 내가 샀던 평균적인 가격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매입 단가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정말 좋아질 때 그때 빠르게 손실을 털어내고 또 수익을 빠르게 레버리지 형태로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과 싸움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도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해야 사실 그 길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이 빨리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1년 정기예금의 금리가 최근에 정책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령층이 낮으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수익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가치주 성과도 좋았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주 수익률이 아웃퍼폼하는 게 매번 확인됐거든요. 이 성장주라는 거는 앞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산업들을 견인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달 적립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경제적인 자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물질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꿈에 도달하는데 투자라는 게 좀 단축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투자에 임하시는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황 진단해 주시고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는 법,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좀 우리가 유망해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거 딱 보여주시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한 줄기 빛과 희망을 네. 보는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에 문남중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